사유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일부러 보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도를 안 하거나 소극적으로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죠. 뭐 거의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작은 의혹이라도 보도도 크게 하고 또 철저하게 잘 수사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저는 이제 선거 사범 수사도 오래 해봤고 이런데 공안검사로 그러시죠. 공안부에 있으면서 공안부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선거 네. 사범 간첩 잡는 거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주 업무인데 뭐 그런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언론이 그 지금 보도되는 것은 하여튼 이상할 정도. 그 청주 간첩단 사건에서 이제 북한 통전부 통전부라고 하면 이제 대남 전략 예. 그걸 담당하는 이제 통일전선부가 지난 4.15 선거 때 네. 개입을 했다는 소위 그 개입을 위한 지령을 내렸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표님 아예 특정을 해서 네, 우리 네. 자유한국당하고 네, 맞습니다. 뭐 그때 이름은 뭐 자한당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거하고 이제 우리 황교안 네. 꼭 집어가지고 맞습니다. 특정을 해서 이번 총선에서 죽여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이제 그건 지령을 내린 거죠.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그 뉴스 보면서. 예. 북한이 저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저를 매장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뭐 그건 죽여서 매장하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지령을 내렸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근데 일단 어떻게 된 일인지 별로 놀라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더 이상합니다. 아니, 우리 국내의 정치, 네. 특히 선거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입했는데 괜찮은 건지, 난 이 문재인 정권은 괜찮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국민들에게는 정말 이런 내용들이 좀 절절하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간첩단의 멤버들이 그 문재인 캠프에 들어갔었고 대거 문재인 캠프에서 뭐 그걸 이렇게 받아들인 건지 네. 그런 점은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소위 그 특검 캠프에서 이 간첩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그 결과 어떤 그 활동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사 자체를 하려고 하질 않잖아요 지금요. 뭐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지부진하고 네. 또 갑자기 이렇게 발표된 시점도 좀 의혹이 있고요. 네. 수사 의지가 제대로 있는지 그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검이 필요하다. 이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특검이고 네. 과거엔 특검 한번 하려고 그러면 이제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회가 또 그것 때문에 논쟁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지금은 아예 특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합의만 하면 네. 특검을 바로 발동할 수가 있죠. 뭐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의혹을 키우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라이트하게. 네. 라이트하게. 지금 상당히 라이트한데요. 저는 굉장히 헤비하게 펴지고 있어요. 지금 대표님 옆에서 직접 뵈니까 살짝 이제 텐션도 있고, 뭐 그 옛날 그 정승을 뵌 듯한 TV에서 뵌 느낌을 그대로 지금 뵈니까. 반어법으로 얘기한 건데.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유쾌하게 하신다는데 네. 지금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인데. 네, 긴장하셨어요. 목소리 톤이 이렇게 좀 중후하게 하시니까 저도 따라서 지금 이렇게 하던 대로 할까요 그냥? 끝났어. 3분 더 해주시죠. 그래서 그래 한참이었다고. 아니 그래서 혼자서 책상에서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고 계세요? 연습을 아니, 그러니까 목소리를 이제 하고. 너무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대 상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상하기도 상했는데 그래갖고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전혀 안녕을 읽으시는데요. 그럴 때 우리 아내가 간지럽다고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속 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네. 한참 연습하고 계시는데 이런 걸 이제 언론에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언론 아닙니까? 아 이거 이제 앞으로 더 좀 전에 하신 거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반갑습니다. 우리가 늘 편안해야지요.
이것보다 더 높이 하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금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예. 사모님이 이제 황교안 대표님의 매력, 사모님만 알고 있는 그 대표님의 매력이 뭔지 조금 이제 알려질 거 좀 이해가 돼요 좀. 아, 네. 네. 애교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대표님이. 그런가요? 아니신 거. 그 애교는 네. 아니 근데 대표님이 이렇게 농담을 이제 하잖아요. 농담도 하세요? 네, 농담을 하는데 그 아니 농담이 아까도 제가 농담했는데 썰렁한- 농담 못 알아들고 계시네. 농담하신 거예요? 아까? 농담이 썰렁해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네. 하면 아 어디서 웃어야 될지 꼭 좀 집어달라고. 저는 공항 검사실에 들어온 그런 느낌. 검사님이 애써 이제 노력해서 농담을 하시는데 네. 당사자는 안 느끼는 거죠. 네, 그 맞아요. 약간 썰렁한 거. 아재 개그. 아니 옛날에 매력 있으십니다. 옛날엔 재미있었다고도 그랬는데 요새는 얘기만 하면 하여튼 뭐 어긋나더라고요. 아, 근데 옛날에도 재미없었어요. 충격 폭로를 또 탐사일보 TV 오늘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황교안 미래통합당 전 대표님과 어렵게 이제 더 어렵게 사모님까지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그 언론에서는 사모님을 거의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 뵀는데 네. 왜 이제서야 이렇게 오픈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대표님의 수준에 버금가는 두 분이 다 선남선녀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좀 100세 시대니까. 왜 안 되겠어요? 평소에 보여지는 이미지가요. 대표님의 이미지가 일단 공안검사도 하셨고 법무부 장관도 하셨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시고 목소리도 저음이시고 얼굴도 이렇게 좀 정승 같으시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캠프에서 들은 얘기가 흑수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에이 무슨 그분이 흑수저요 막 이랬어요. 제가 흑수저가 맞으세요? 사실관계를 좀 알고 싶어서. 그게 지금은 아니죠. 지금 아니시죠? 아니죠. 당연하지 않으시죠?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이 네. 사실은 이제 이북에서 피나오셨어요. 아, 그 형제들은 많았고 예, 피나오니까 뭐 가져올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렵게 생활을 시작했어요. 예, 6남매인데 예, 뭐 먹을 것도 별로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아버지가 또 이런저런 직장을 옮겨가면서 일도 하시고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렵게 살았죠. 나중에 제가 하여튼 그 중고등학교 때는 그 아버지께서 고물상을 하셨어요. 네, 그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고물상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게 비슷한데 네, 뭐 정말 이제 이렇게 그냥 고물들 갖다가 이렇게 갖다 쌓아놓고 사고 파는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사실 어려운 그 생활을 했고 또 우리 형님들은 학비가 없어서 네. 그 고등학교도 학비가 덜 드는데 대학도 학비가 덜 드는데 예, 바로도 못 가고 직장 다니다 다시 가기도 하고 뭐 이랬죠. 그러니까 우리 살던 동네가 이름이 산천동입니다. 산천동. 예, 용산구 산천동은 네. 아마 굉장히 좀 높은 곳이죠. 요즘은 뭐 높은 데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정말 아주 그 못 사는 사람들이 살던 이런 곳이었고 우리 이제 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때 원효로 일가에 있었는데 학교가 옛날에는 이제 가정방문이라는 걸 했어요. 예, 가정방문을 한번 갔다 오셔가지고 나중에 우리 애들 다 듣는 데서 예. 야 교환아 너 그렇게 먼 데서 어떻게 다니냐 예. 날더러 그 반에서 제일 가난하셨던 거예요? 아니 뭐 세보진 않았지만 어허. 하여튼 담임 선생님 말로는 예. 어떻게 거기서 학교 다니냐 담임선생님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산 꼭대기에 먼 곳에서 이제 학교도 다니고 이랬죠. 예. 그러니까 가난했는데 뭐 저는 뭐 흑수저라는 생각을 뭐 갖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그때는 다들 어려웠죠. 다들 어려웠고 우리가 사실 특히 더 어려웠는데 뭐다 어려우니까 어려운 것이 일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제 내일은 나아질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죠. 근데 지금은 잘 살게 됐는데 뭐 소득이 3만 불 넘어가는 네. 3천 불 네. 잘 살게 됐는데 다들 힘들어하시죠. 또 갈등이 많아졌고 네. 왜 그런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봐야 된다.
생각입니다. 일단 어렸을 때 이제 어린 시절에 다 못 산 거는 맞아요, 역사적으로. 하지만 그 어렸을 때 못 살았다라는 거를 솔직하게 이야기도 많이 덜어는 하고, 또 그거를 하나의 어떤 홍보 수단으로 쓰는 정치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고물상이 이제 옛날 고물상은 말 그대로 정말 힘드신 직업이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고물상이 기업화돼서 이렇게 중국으로 수출도 하고 좀 그런 분들도 있다고는 해요. 근데 옛날에 이제 고물상을 하셨고 6.25 전쟁 때 피난을 하시고 육남매 속에서 크시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은 아직까지는 처음 듣는 얘기 아닌가 이런 느낌으로. 하여튼 점심 먹을 게 없었어요, 우리는. 예. 점심을 못 먹는 때가 많았거나 아니면 예. 도시락이 이제 너무 부실하니까 네. 빨리 먹고 나가서 밖에서 이제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때도 다 어려웠지만 예. 저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죠. 지금 이제 말씀을 듣고 느낀 게, 저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그게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인데 그때는 다 어려웠다, 그리고 나는 그게 어려운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이시고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뭐 정말 꿈은 이루어진다고 네. 뭐 내 생각대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잘도 정리가 되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돼서 정말 젊은 그렇게 친구들이 생각합니다. 많이 배워야 될 그런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사고방식 자체가 요새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때보다 대부분 다 불평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뭐 부익부 빈익빈 때문에 이렇게 불평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사고방식 자체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극복하려고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시는 그런 대표님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네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힘들어지면 네. 그거는 이제 행복하기 어렵겠죠. 네. 근데 이제 어제보다 오늘이나 미래가 더 밝아지면 네. 그러면 뭐 행복할 수 있겠죠. 저는 그동안 계속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네. 살아왔기 때문에 뭐 출발점은 아주 이제 낮았지만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계속 성장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걸 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이제 그 과정에서 뭐 대통령들이 뭐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었는데 네. 그런 분들조차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오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좌파도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좌파 대통령을 말하자면 네. 뭐 DJ를 예를 들면 뭐 몇 분 안 되시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그분이 사실 이제 뭐 좌파로 시작했지만 네.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네. 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은 FTA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이 FTA는 좌파에서는 그 선택하지 않는 선택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했죠. 근데 대표님 진짜 죄송한데요. 예. 정치인이시잖아요.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권한대행도 예. 하셨지만 이제 정치를 제대로 이제 대선으로 나오셨는데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전부 다 지금 감옥에 가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들은 네거티브도 많이 하고 예. 뭔가 막 강하게 이 생존이다 생각하고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좌파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그분이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좋은 네. 일도 했다. 아하. 좋은 일도 했다는 그래서 건 대부분 안 좋은 일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통상적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공안검사고 정치인이고 지금은 뭐 사회 지도층이긴 한데 고물상의 아들이었고 이렇게 고생을 했어. 근데 대부분은 내가 이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됐거든. 이렇게 하면서 활용을 해요. 브랜딩이나 이미지를. 그리고 제가 이제 좌파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좀 약간 센 표현이긴 하지만 그걸 탁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좋은 일은 이런 좋은 일도 하셨고 또 안 좋은 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뭔가 이렇게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결국 정치인이라고 네. 하는 거는 국민 위에서, 국민 또 속에서 움직이는 네. 거 아닙니까? 이게 본인의 생각이 아무리 좀 다른 국민들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네.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결국은 쫓아온 것이 그동안의 역사였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만 이제 좀 특이합니다.
예, 여기는 뭐 국민들이 뭘 원하든 다 잘했다고 하고 다 나라 망가뜨려 놓고서는 DJ나 또 뭐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얘기했는데 네. 이분들이 뭐 생각은 그럴지 몰라도 나중에 국정 맡으면서는 네. 국민들의 뜻을 그래도 좀 얘기를 하고 듣고 경청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정부는 저는 그런 걸 하나도 못 이제 언론에 인터뷰할 때마다 이 정부가 그래도 뭐 잘한 거 하나는 있지 않겠냐. 네. 그런 거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거짓말밖에 잘하는 게 없어요. 이 정부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교체해야 되죠. 네. 이건 저는 뭐 사실은 이제 아까 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부 처음 출범할 때 네. 그래도 이제 국정을 맡으면 뭐 어느 정도 잘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했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상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상한 길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국정을 좀 많이 해봤으니까 네. 어떻게 해야 잘 된다, 어떻게 네.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다가 말겠지.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비판이 막 되고 시작되고 통계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게 나오는데 네. 그러면 이제 반성하겠지. 안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제 노트에는 그러니까 이 정부의 실정 노트가 있습니다. 네. 실정이 아니라 이제 공과 잘한 거 못한 거를 메모하는 그걸 했었어요. 이 정부 들어서. 그런데 잘하는 거는 거의 없고 뭐 대부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잘하는 건 뭐냐? 정부가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국민들이 잘한 거예요. 그 DJ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잘한 게 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TA, 네. 파병, 국민들을 위해서 할 만한 걸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딱 나누다 보니까 느끼는 게 이 어떤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네 편 내 편을 가르지 않는 분이야. 딱 느낀 게. 그래서 아무리 적이든 뭐 적이라고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잘한 거는 인정을 하고 못한 거는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팩트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만약이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대로 포용을 하고 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인터뷰를 하면 느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사회를 분열시키지 않고 계층화시키지 않고 잘하는 거는 잘하는 거대로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잘하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반대로 내 자식이고 내 식구지만 잘못하는 거는 또 잘못하겠다고 하시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저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초일류 정상 국가라고 하신 거예요? 예. 아니 좀 감동이 오는데 지금. 저 옛날에 제가 이제 네. 뭐 이런 DJ를 말한다면 네. DJ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아예 그 정부의 국정과제가 됐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집권하고 나니까 네. 대번에 그냥 민주당에 국가보안법 개폐 소위가 만들어졌어요. 네, 소위원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제가 이제 대검에서 주무과장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의 주무과장과 같이 이제 그 민주당의 네. 국가보안법 개폐 소위 네. 회의에 같이 갔습니다. 일종의 당정 회의죠. 제가 이제 저희가 거기서 왜 국가보안법이 필요한가, 국가보안법에 어떤 조항들의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걸 계속 토론했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 7명하고 네. 우리 이제 2명 중에 1명이 대표로 나가. 예. 그랬는데 6개월 지나고 나서 그 7명의 국회의원 중에 다 국가보안 폐지론자들이거든요. 네. 5명이 신중론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청주 간첩당 사건도 그게 없었으면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야, 그러네. 어떻게 국민 앞에 자기 공약해 놓은 것도 네.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다 싶으니까 네. 이제 추진을 안 한 거예요. 어허. 뭐 그런 점을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정부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난 이런 케이스를 하나도 못 들어봤어요. 참. 다 잘했다고 하는데 말은 잘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지금 정말 피폐해지고 살기 힘들게 네. 돼버린 거죠. 제가 지난 5월달에 미국을 갔는데 네. 미국에서 우리 한국 정부를 굉장히 대한민국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이 다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당 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죠.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알고 있다. 그렇죠. 또 계속 발전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 이 문재인 정권 밑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다. 이런 얘기를 쭉 해줬어요. 내가 얘기하니까 뭐 다 100% 동의한다고 그래요. 박수치고.
지금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게 딱 갑자기 또 떠올라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 그렇죠. 그 정상.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 네,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를. 고위공직자를 하셨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던 분이, 지난번에 이제 당대표 시절에,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삭발을 하셨어요. 그죠? 삭발을 하시고, 하여튼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전사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당시에. 그게 쉽진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이제 모든 그 싸움, 네. 경쟁에는 상황에 맞춘 방법 방안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표 시절은 2019년도인데 네.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권이 각종 반민주 악법들, 네. 민주주의에 반하는 이런 법들을 네. 무도하게, 네. 무도하다는 건 법에 따르지 않고 원칙에 따르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게 예. 이래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강행을 하고 있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선거법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 예. 이거는 우리 당을 없애고 당에게 타격을 주고 자기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한 거거든요. 전략이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야당들이 우리 당도 야당이지만 또 좌파 의 뜻을 같이 하는 네. 야당들도 있었어요. 작은 군수 예. 야당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우리는 뭐 예를 들어 100석밖에 못 얻는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자기들도 100석밖에 못 얻지만 그러나 이제 이 위성 정당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네. 20표 이렇게 하면 170, 80표 얻고 뭐 이런 꼼수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고 좀 그렇죠. 그렇게, 예, 그렇게 그걸 이제 선거법 개정이라는 미명하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속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막아내겠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가상으로 좋지 못한 법이라 하더라도 네. 정말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협의하고 토의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무도하게. 예, 근데 내가 아까 무도하고 말한 네. 것처럼 예. 우리가 정말 거대 야당인데 예. 그거는 완전히 배제시키고 4+1이라고 하는 협의체, 4+1 협의체. 말도 잘 이런 거는, 만들어냈잖아요. 예. 말도 잘 만들어내. 뭘 잘 만듭니까? 엉터리인데. 자기네들 식으로 그때 아주 창의적인 단어들을 아니, 이게 잘 만들어내. 네, 국회법에는 네. 교섭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만 이제 하나의 단체로서, 의원단체로서 활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4+1이라는 건 정말 듣도 보도 못하고 새로 만들어냈죠. 국회법에도 없는. 자기식대로 단어를 그러니까 만들어. 법에 없는 거니까 불법적이라는 거죠. 예. 법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동원해가지고 막 그냥 무리하게 우리 민주당, 한국당을, 우리 당을 밀어붙이고 이런 악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 네. 상황. 네. 지소미아도 폐기하려고 하는 상황. 지소미아라는 네. 건 한미 일 삼각동맹의 축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한일 간에 체결한 거지만 삼각동맹.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상태가 됐는데 우리가 말로 계속 경고하고 얘기하고 협의해서 하자, 토론해서 하자 계속 그랬거든요. 네. 전혀 안 듣는 거예요. 듣는 척 하다가 돌아서서는 딴짓하고 돌아서서는 딴짓하고 뭐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오늘 회의가 있다고 통지를 했어요. 20분 전에. 아니 지금 저 경북에 가 있는 사람이 20분 뒤에 어떻게 옵니까? 20분 전에 통보를 해요? 회의 소집 통보를 20분 전에 하는 거예요. 귀를 의심케 하는 작업하는데 참. 날치기보다 더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어디 강남에 있다고 하면 국회에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 안에. 그렇죠. 이래가지고 우리가 없고 자유롭게 모여가지고 국회 의결을 한 겁니다. 이게 비일비재했어요. 아, 비일비재했습니까? 1시간 뒤에 뭐 1시간 20분 뒤에 1시간 20분 뒤에 어떻게 오냐 이 말이에요. 갑자기 이래놓고선 자기들끼리 모여서 통과시킨 이런 게 아까 패스트트랙 3법입니다. 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투쟁을 말로 하다 보니까 안 돼서 네. 모든 투쟁을 다 한 거예요. 모든 투쟁을 다 했다는 거는 장외 투쟁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원내 투쟁도 했고 정책 투쟁도 했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이런 모든 노력들을 다 했는데 네. 그 안 되니까 그 중에 하나로 장외 투쟁을 한 겁니다. 네. 네, 그걸 가지고서 요즘은 또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뭐 법 다 통과돼가지고 악법 통과돼가지고 뭐 통과됐죠. 또 할 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뭐 장외투쟁이고 단식이고 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네. 그때는 막아내되기 때문에 장외투쟁도 했고 단식도 했고 뭐 그런 결과 단식한 지 3일 만에 지소미아 폐기 정책을 포기했어요. 문재인 정권이. 궁극적으로는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됐을 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쥐소리만 막아냈다니까요. 아, 예, 그러니까 조국도 사퇴시켰어요. 네. 그 붙들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물러내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도 그나마 그래서 아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공수처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뭐지? 그때 심상정 의원이 국민은 다 몰라도 된다고, 어허.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몰라도 된다고 하는 이런 말까지 하면서 국민도 같이 분노했죠. 그런 면에서는 성과가 이제 없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법 그대로 통과돼 버리고 대부분 이렇게 돼서 정말 나라가 안타까움이 많이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정권은 안 되겠다, 교체해야 되겠다. 그래 정권 교체 주장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단식 투쟁 하시다가 쓰러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숨이 위험할 정도까지 갔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전에 다른 의원들이나 이렇게 보면 20일도 단식을 하고, 난 그렇게 할 자신이 있었어요. 20일 단식을요? 하실 자신이 있으셨다고요? 그럴 자신을 갖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8일째인가요? 네. 8일째인가? 예. 나는 이렇게 힘은 없죠. 힘은 없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이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눈 떠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그거를 사모님이 발견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상황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천막이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이게 묘하게 알겠더라고요. 이럴 때면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는데 그게 미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이렇게 싸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불을 얼굴까지 덮고 계속 단식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때만 덮으신 거예요? 아니 너무 추우니까 그 아, 안에 예, 천막 예. 겨울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잠이 들었는데 네. 이불이 머리 끝까지 쓰여 있구나. 근데 추우니까. 그런데 미동이 없어요? 네, 근데 뭐가 이렇게 하여튼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아우, 놀래라. 듣기만 해도 놀래, 느낌이라는 게 지금.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제 하고서 이제 흔들었는데 이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 너무 놀랐어. 정말 너무 놀라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코 밑에다 손가락을 대봤어요. 네. 근데 그 숨은 그래서 진짜 이게 숨을 쉬는지에 대한 이제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괜찮았는데, 그래서 이제 막 소리를 질렀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밖에다 들어오셔서 이렇게 뭐죠, 이거 눈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네. 몇 분이 막 해보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를 불러서 이제 이송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 한 이틀 전부터 밖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빨리 대표님 모시고 병원 가세요 그러고 소리를 계속 질렀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그리고 저는 그렇게 완전히 정신이 의식이 없을 때 사모님도 되게 무섭네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파리를 했는데 모르셔가지고. 네. 그리고 이렇게 그 8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물이랑 물에다가 그런 걸 드신 거죠. 저희는 8시간도 힘들거든요, 안 먹는 게. 아니 와, 아니 근데 저는 사모님도 그 내조하는 게 너무- 쉬운 일 아니구나. 아니, 그러니까 너무- 나도 강해야 되는 거래, 멘탈이. 그러니까 저는 너무 무식해서 그래요. 그걸 좀 잘 알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여기 얼굴 좀 한 번씩 보여주시고. 저는 이런 마인드로 대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큼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이제 그 생각으로 그렇게 오랜 그래서 시간. 뒷부분에 가서는 내가 네. 일부러 에너지를 잘 안 쓰고 네. 좀 오래 가야 되니까 네. 그러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밖에 거의 안 나가고 네. 처음에는 단식하면서 네. 우리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네. 있으니까 수시로 밖에 나가서 인사하고 다시 들어오고 인사하고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이게 한 5, 6일 지나면서부터는 네. 에너지를 힘들죠. 보호해야 되겠다. 말하는 거 이래갖고 힘들 것 이제, 같은데. 말도 네. 잘 안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식을 가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 어느 날 근데- 갑자기 보니까 병원 야망이 대단하시네. 아니 근데 네. 그 의식을 아니 잃었을 저한테 때 보면 20일 했다 21일 했다 그러니까 이런 다른 분들 사람들 오래 있었잖아요. 했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팔을 이렇게 이 무게가요 네. 정말 천근만근이더라고요. 보통 그 팔이 아니고 네.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무겁더라고요. 그 이미 의식을 이제 잃었을 때. 정상의 상태가 아니신 게 된 그때 거예요. 제가 그러고 너무 놀랬고 네.
아우 한 서너 시간 전이라도 병원 갈 걸. 그 밖에서 많은 지지자분들이 그렇게 소리치셨는데 그걸 제가 안 들었던 거에 대해서 네.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아니 얼마나 놀라요? 정말 네. 놀랐어요. 저 그날. 와. 아니, 너무너무 후회를 했어요 그때. 아니, 그 사모님 그 대표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만나신 지는 몇십 년 되셨어요 지금? 몇십 갑자기 년? 궁금해졌어요. 30, 몇 년 됐죠? 82년에 만났습니다. 아 82년대 처음 만나셨어요? 네. 그때 어떤 39년? 네. 어떤 상황? 또 누가 소개해줬어요. 아. 네, 소개해줬는데 네. 그 뭐 상황을 뭐 설명을 드려요? 네,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 제가 그때 대학교 대표님 3학년. 대학교 3학년 때 네. 그걸- 대표님은 그때 사법연수원 네. 1년 차. 사법연수 목소리를 근데 같은 다른데도 이 목소리로 갑자기 사법연수원 이러니까 갑자기 네. 사법연수원 1년 차였어요. 네, 그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법연수원. 진행자가 긴장해봐야 좋을 게 없잖아요. 그죠? 사법연수원 1년 차셨어요 그때. 사법연수원 1년 차였어요. 아우 이제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제. 그렇구나. 근데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소개를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처음에 느낌. 처음 딱 느낌. 네. 그때도 뭐 이랬어요? 목소리가 이렇게 딱 중후하게. 네. 아마 지금보다는 좀 그래도 더 이렇게 조금 더- 윤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윤기요? 젊었을 테니까. 네. 근데 네. 저희가 그때 그 프라자 호텔에서 만났어요. 그 커피숍에서. 네. 근데 바로 그때 법원 15를 할 때예요. 그러니까 네. 바로 그 아하. 소공동이죠. 바로 네. 옆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법원 15를 네. 법원이 음. 뭡니까 지금 서울시청 별관 예.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딱 만났는데 3시에 만났어요. 기억도 잘 나는데 딱 들어오면서 앉자마자 하는 말이 네. 전 5시까지는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앉자마자요? 네. 앉은 그때 거 늦었어요, 안 좀- 늦었어요? 안 3시? 늦었죠. 안 늦었어요? 3시 딱 들어오면서 이제 자기는 5시에는 일어나야 된다. 네. 왜냐면 5시까지 법원에 들어가 봐야 된다. 근데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네. 사모님을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고 나서 저 5시까지 들어가야 아니요. 된다 그랬어요? 그냥 앉으면서 아하. 동시에. 이게 그래- 굉장한 여성으로서 오해를 살 만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속으로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저도 그랬죠. 나도 들어가야 되거든? 이러면서. 요즘 말하는 어. 흥칫 어. 이런 거 있잖아. 어. 찌뽕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도 왜냐면 네. 3학년이기 때문에 네. 전혀 만나고 싶지 않다 그랬거든요. 어허. 보고 싶지 않다. 근데 네. 그냥 얼굴만 보라. 네. 그래서 이제 나간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속으로 이제 2시간만 얘기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게 너무나 자유롭게 아무 생각 안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5시에 국기 하강식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막 소리가 들리면서 그 소리가 들리면 5시예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 보시라고 그랬더니 얘기가 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어허. 내일 판사들이 재판하는데 내가 들어가 봐야 방해만 되고 뭐 그러면 근데 이제 5시에 되니까 먼저 내조를 해주신 거네. 아까 5시에 간다고 하셨으니까 들어가면서 이렇게 네, 내조를 네,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말이 바뀐 거네. 네, 그래서 네. 그 왜 말이 바뀌신 거예요? 아니 처음에 밀당하신 거예요 혹시? 그건 아니시죠? 그래서 아니고 네. 있어 보니까 아하. 가기가 싫더라고요. 아하. 가기가 싫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상황을 보니까 뭐 네. 안 들어가도 평상시에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괜찮겠더라고요. 원래는 그렇게 일정을 바꾸시는 스타일이 아니셨죠? 뭐 거의 잘 안 바꾸는. 그 사모님 뭐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처음에? 우선 네. 정말 뭡니까 온화해요. 편해요. 네. 편안한 뭐 아주 그 우유 같다고 그럴까 느낌이 굉장히 우유요? 우유? 알고 촉촉하면서 저는 우유 먹으면 속이 좀 아니 먹는 우유가 락토피셀 해가지고 느낌이 피부가 우유 같았어요? 아니 그 풋풋하고 이거 영상 삭제 저는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있어요 이제 유튜브에 우리 풋풋하고 네, 참 풋풋하고. 깨끗하고 아하. 담백하고 담백이요? 네, 담백 그리고 나이도 어린데 네. 그때는 내가 5살이 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5살, 음력으로 4살. 그러니까 이제 28, 23이니까 네. 굉장히 어리게 이렇게 봤는데 근데 느낌이 그러면서도 굉장히 또 성숙하고 네. 전체적으로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네. 저녁까지 먹었던 것 같은데 저녁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네. 하는 얘기가
네, 서울 시내 별로 볼 곳이 없는데 네. 학교 캠퍼스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대표님이? 네, 그래서 저희 학교를 가자는 거예요. 학교 밥이 싸거든요. 그런데 죄송해요. 저는 서클도 있고 네. 과 친구들도 있는데 어. 왜냐면 그때 그 연수생이었기 때문에 양복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니 근데 좀 이상하다. 보통 마음에 들면 우리 학교 가볼래?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왜 그랬어요? 뭐 어떻게 가가지고 이제 픽스를 시키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를 도장을 다 찍어넣으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왜 당신 학교를 가자 그랬을까? 나는 제가 느낌이 이 성대는 그 당시는만 해도 이게 그 안에 별로 낭만이 없었어요. 아 정균관대라고. 예, 요즘 다 이제 리모델링하고 그랬는데. 예. 근데 연대는 내 기억에 2대 연대 이런 데는 아주 참 낭만의 대학 캠퍼스 아닙니까? 그 주변도 너무 좋죠. 진짜. 예, 그래서 이제 그리로 가자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릿속에 하얀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네. 다만 서클 친구들, 과 어. 친구들 다 만날 텐데 이제 그렇지. 다 소문이 알려줘요. 나겠구나. 그렇지. 영국 입은 사람하고 갔다고. 그렇지.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이렇게 우리 학교 청송대가 참 보기 좋은데 지금 낙엽이 다 떨어져서 볼 게 없어요. 그리고 학교 안 갔죠. 아하. 그럼 어디 가셨어요? 그냥 밥 먹고 이제 집에 앞에 데려다줘서 이제 헤어졌죠. 그 사모님은 흑수저가 아니시죠? 저는 그냥 뭐 근데 우리 중간? 대표님은 이제 6.25 때 피난 내려오고 6남매 중에 이제 한 명이고 흑수저이신 걸 그때 아셨어요? 그 흑수저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아, 약간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는 굉장히 제가 지금 저를 돌아보면 예. 과정을 굉장히 이렇게 그 즐기는 면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다 완성된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 과정을 예. 이뤄 나가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구나. 내가 내조해서 더 성장시킬 수 있다 남편을. 근데 뭐 그런 생각까지는 한 건 아니고요. 아, 이분들이 잘난 척을 안 하네. 얘기를 하면은 얘기 나는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아니 제가 어떻게 남편 성장을 이렇게 시키겠어요? 예? 제가 어떻게 뭐 남편 성장? 아니 그런 분들 많아요. 요즘에 여성 시대라 요새 30, 40대 여성들은 네가 나 안 만났으면 어디서 뭐 이래요 여성분들이. 요새 남자들이 다 분리수거하고 이런 시대거든요. 와 부럽다 갑자기. 사모님 2대 나오셨어요? 전 연대. 연대에 나오신 분들이 이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미모도 뛰어나시고 흑수저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빵빵한 집안에 시집 가서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답을 먼저 해주셨는데 그럼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처음에. 흑수저이시니까 안 하셨어요? 아니 뭐 그때는 이제 임관 되고 나서니까 네. 그 공무원 생활을 한 거죠. 근데 사실 내가 처음 임관해가지고 월급이 그때가 83년인데 월급이 30만 원이었어. 30만 원. 네. 30만 원 이제 공무원 월급이. 예. 근데 그거 갖고 이제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네. 어머니도 도와드리고 약간이라도 좀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검사인데도 과일을 마음껏 못 먹었어요. 그때 신혼 초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네. 저희만 이제 저희 두 식구만 쓴 게 아니라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아기들 이제 저희 큰애를 낳는데 아기도 어느 시기에 굉장히 변비가 심한 시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야구르트가 한 달에 2,000 몇백 원이었는데 네. 그때 그거 할 돈이 없었어요. 그 초창기. 그때 이제 조금 후회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아니, 저 있는 집 아들한테 시집 갈 걸 이런 거. 저는 안 넘어가네. 안 넘어가네. 제 가치관은 이제 진짜. 거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멋지시다. 저는 약간 박수를 한번 치고 싶은데 그럴 가정. 분위기가 아니라. 가정 파탄을 유도하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비판적인 어떤 기사들을 많이 또 쓰는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인터뷰하면서 느낀 거는 그냥 본심 자체가 그러신 분들이구나. 굉장히 뭐 어린 사람 이런 얘기 정말 죄송하지만 다르신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황 대표님이 이렇게 하기까지는 또 사모님의 내조가 없다면 그게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짠돌이거나 뭐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대표님? 말씀하셔도 돼요. 네. 아니 아까 그 뭐 우유 뭐 이런 중에 저 살면서 처음 들어가지고 저도 이게 지금 제가 어떤 오늘 너무나 느낌이냐면 큰 선물을 받은 느낌이에요. 뭐 담백하다 우유 뭐 이게 네. 이런 얘기 표현 안 하세요? 네.
평소에 안 하세요? 네, 애정 표현 안 하세요? 애정 표현은 그냥 여보 그러면 네. 그러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랑 비슷하네. 이제 불 끄게 뭐 이런 정승.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면은요 주변에 그분은 정승이잖아 이래요 다 정승 이렇게 황희정승 선비 이런 느낌인데 이 댁에서도 그러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들어봤는데 이렇게 뭐 우유 뭐 이런 얘기 지금 제가 처음 들어봐요. 그날 39년 전에 만났을 때 네. 우유 같았고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 평소에 안 하시는구나. 담백하고 뭐 이런 얘기. 근데 아까 뭐 물어보셨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이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어떤 거였죠? 뭐 물어보셨죠? 짠돌이는 아니신가? 짠돌이는 아닌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치 소비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요한 데만 딱. 네. 그리고 워낙 이렇게 무슨 옷이나 뭐 음식이 있는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뭐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맛있는 커피를 좋은 경치를 보면서 이렇게 마시는 걸 그럼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그러거든요. 좋은 건 다 하려고 하시는. 아니. 우아하시기까지. 여기 얼굴 좀 보시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이제 이 커피를 많이 마시면 속이 안 좋아요. 꼭 하루에 한 잔 내지 두 잔 마시는데 그 한 잔 내지 두 잔 마시는 커피를 막 너무 맛없는 커피를 마시면 속상한 거예요. 기왕 한두 잔밖에 못 마시는데 좀 맛있는 커피를 제가 이제 핸드드립해서 마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마시는데 제가 제일 행복한 순간 언제 한번 그 한강변에 그 아마 북한강변이었을 거예요. 그 커피숍에서 이렇게 그 경치를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시는 제가 너무 행복하다 그랬거든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남편은 제가 그 커피만 사주면 제일 행복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당신 참 좋겠다고. 저 와이프 행복하는데 단가가 너무 싸게 들어가지고. 그러네. 양평 쪽에 그래서 여행을 가다가 주말에 여행을 가다가 이제 좀 그 힘들고 그러니까 어디를 찾았어요. 근데 커피숍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 쪽으로. 우리 도로의 산 쪽이 아니라 강 쪽으로 커피숍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커피숍에 베란다가 있어요. 그쪽이 바로 밑에 강이에요. 보통 테라스라고. 테라스. 베란다가 아니라 테라스. 옛날 주공아파트 때 옛날에 80년대 베란다라고 하는데 옆에 연탄 보일러 있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딱 촉이 저도 있으니까 80년대 초반째 LH. 그 테라스라고 말하긴 그러고 하여튼 뭐 요렇게 조그만 또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둘이 앉아서 이렇게 먹는데 우리 아내가 너무 행복하대요. 내가 여기 뭐 그때 3,000원짜리 커피일 거예요. 비싸지도 않은 커피인데 그거 하나 마시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 이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아내가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하고. 글쎄, 정말 뭐 돈이 싸고 비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고, 정말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거길 찾아서 다시 한번 가려고 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몇 번 갈 때마다 못 찾겠어요. 그 길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못 찾겠더라고. 근데 그런 양평 쪽에 이 되게 아름다운 카페나 이런 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데를 잘 찾아도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대표님이 바쁘시니까 그래야지 뭐 남편이 여기는 뭐가 좋고 뭐 이러고 다니면 이제 의심을 사기잖아요 지금. 하여튼 뭐 어쨌든 짠돌이는 아니시는 걸로. 쓸 땐 쓰고 같이 안 쓸 일 쓰진 않고 가치 투자를 잘 하시는 걸로. 또 뭐 하여튼 오래 쓸 수 있는 건 오래 쓰고 내 차도 지금 13년째 타고 있는데 저희는 집안의 가구가 전부 25년 됐어요. 진짜요? 뭐 소파 뭐 다 이제 식탁 다 그런데 그 소파는 청가리를 직접 했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치수해서 이제 스펀지 주문하고 그 패딩 솜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거 하고 이제 겉에는 동대문 가면 다 박아줘요. 그걸 이제 둘이서 그게 스펀지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둘이서 안간힘을 써가지고 그걸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소파가 근사한데 이제 직접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런 것도 하실 줄 아시는 DIY. 폼 작업까지 직접 하시면 되게 서민적이신데. 근데 왜 이렇게 흑수저가 아니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막 그런 거 안 하게 생기셨어요? 왜? 아니 부모님이 해명을 국민들한테 좀 해줘야 돼. 부모님이 그렇게 나셨는데 어떡합니까? 그 귀태나고 막 이러시니까.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나한테 어릴 적에도 계속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뭐냐면 이게 어렵고 또 그 어려운 동네에서 또 우리가 더 어려웠어요, 상대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나한테 늘 말씀하시기를, 교환아, 거짓말하면 안 돼. 네. 없는 사람들이 옛날 거짓말 해가지고 뭘 더 받아가려고 그러잖아요. 남의 물건 탐내면 안 돼. 어머니 계속 나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얼굴도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그런 저 성장 과정을 통해서 뭐 그냥 이렇게 좀 악한 얼굴은 만들어지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대표님의 사랑했죠. 뭐 성향이시기도 하지만 이제 그 어머님과 사모님의 노력이 거의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이. 맞습니다. 네. 저희 어머님이, 그러니까 제가 흑수저인 건 알았는데 네. 결혼해 보니까 생각보다 더 흑수저인 그러니까 거예요. 나는 이 얘기를 듣고 싶었어. 그러니까 화장실이 네, 그러니까. 푸세식인 거예요. 아 진짜요? 네. 80년대? 네, 80 그러니까 4년. 근데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제 저희 집에서 하루 자고. 사모님 이제 친정에서 하실 자고. 말씀이 많이 이제 시작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편하게 말씀하시면 네, 되는데. 시댁에 이제 갔는데 이제 화장실은 푸세식이고. 부스식이 뭔지 아시죠? 밑에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시골 이제 가면 시골 가면 방이 이제 그 방을 두 개를 쓰셨는데 네. 한 방은 이제 그 저희 남편이 뭐 책상이 있고 이런 방인가 봐요. 그러니까 안 쓰니까 이제 그 난방비 안 들게 네. 하려고 연탄을 떼셨나 그때? 그러니까는 그 방을 아예 불을 안 넣고 이제 방 하나만. 그래가지고 신혼 때 이제 어머님이랑 셋이서 잤죠. 얼마나 신혼에 한 어느 두 주? 기간 동안? 두 주. 2주 동안? 정도. 시어머니하고? 아니 그쪽 불 좀 떼가지고 좀 신혼인데. 너무 차서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80에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네. 남편 43세, 어머님 43세 이제 난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세요? 네, 막내. 6남매 중에 막내세요? 네, 네. 아, 그런데- 쇼킹한 얘기 많이 듣네. 네, 막내는 안 보여. 장남 같으시잖아요. 네. 그러게요. 근데 장남인데, 야.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그게 월급 타서 이제 어머니 좀 이제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어머님이 고마우셨나 봐요. 막내가 또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날마다. 그럼 저희가 가서 이제 어머님 댁에 가서 모시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 어머님이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뭔가를 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페트병 있잖아요. 사이다 콜라병 그걸 또 이제 막 열심히 이렇게 부순다 이렇게 뭐라죠? 이렇게 부신다고. 부시죠. 부셔가지고 그거를 매일 그 동네 약수터에 그 산이잖아요. 네. 그 가시는데 한 30분은 걸릴 거예요. 네. 그거를 저 배낭에다가 이거 2병, 왼손에 2병, 오른손에 2병, 그래가지고 6병을 매일 그 산에 가셔서 저희 이제 그 좋은 물 먹게 하신다고 그거를 6병을 매일 그 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주일날 교육 이제 가려고 모시러 가면 그 현관 앞에 쫙 물병이 놓여있어요. 가서 가져가서 먹으라고.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제가 이제 20대 초반, 20대 중반까지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감사하다고 해서 넙죽넙죽 받아왔지. 뭉클하다. 70 넘으신 어머님이 80 돌아가실 때까지 네. 그 산에 저보고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해요. 벌써 그렇죠. 당장 허리 아프다 그러고 이걸 어떻게 6개 병을 네. 그렇게 들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야 내가 진짜 너무 몰랐다 그때.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또 이제 막내라고 이쁘게 보여주신 게 있어가지고 네. 저를 이뻐하셨는데 네. 이뻐하신 이유가 이거. 막내 며느리. 쟤는 요새 젊은 애들은 뭐 이런 거 먹을 거 이렇게 반찬해주면 저희 어머니 저희 그런 거 안 먹어요 그럴 텐데 쟤는 맨날 네 어머니 하고 받아간다고 그게 이쁘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얼마나 어른들은 제일 좋아해요. 점수를 많이 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이렇게 먹고 들어간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야 내가 너무 어려가지고 그때 그 힘든 걸 해주신 걸 너무나 몰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꼿꼿하세요. 그러니까 아들이지만 그렇게 아들한테 이렇게 좀 도움을 받는 거를 그냥 이렇게 받지를 못하시는 성격이신 거예요. 그만큼 다 베풀으셔야 되는 분이셨고. 근데 그것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은 그냥 정수리 달아요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물론 시대가 바뀌긴 했지만 똑같은 건데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안 좋은 걸 보려고 하면 끝도 없는 거거든요.
나 연대 나왔는데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왜 퍼세식이야 뭐 이렇게 막 예를 들면 집이 뭐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하자 이런 데를 어떻게 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극단적인 예를 들으면 근데도 일단 이게 받아들이시는 그 마음 자체가 저는 칭찬을 잘 못하는데 오늘 칭찬을 자꾸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아이고. 제가 훈훈해가지고 갑자기 두 분이 되게 좀 많이 되게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우리 되게, 저 예. 어머니하고 우리 네. 아내는 고부 갈등이 없었어요. 고부 갈등이 고부 갈등이 없을 수가 있는 집. 아니 근데 그리고 연세가 사실은 워낙 저희 많았죠. 할머니 연세셨기 때문에 아. 제가 또 뭐 감히 뭐 고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요즘 여성분들은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얘기를 가끔 해요. 시차 들어가는 데를 적개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워낙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여성분들의 어떤 여건이 신장되면서 네. 좀 전반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초인류 정상국가. 초인류도 해야 되고 정상적으로도 돌려놔야 되고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방송 처음에 말씀 드린 것처럼 잘못된 거는 내 식구라도 잘못된 거고 남의 식구든 나와 좀 거리가 있던 사람일지라도 잘한 건 잘한 거고 그게 정상 아닌가요?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포용하고 이렇게 통합하고 이런 부분들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면 이 포용과 어떤 정치 통합의 정치를 지금도 외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시야에서 딱 볼 때 지금 현재 정치판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지금 현 정부가 될 수도 있고 뭐 지금 대선을 앞두고 뭐 이렇게 정치판을 얘기할 수도 있고. 결국은 이제 여권이 주도하고 네. 또 야권이 이제 뭐 견제하고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정권의 방향이 네. 국민 가르기예요. 국민 가르기. 다 이제 내 편, 네 편 나눠가지고 네. 내 편은 뭘 해도 다 잘했다고. 그러니까 네. 상대방은 뭘 해도 다 못했다고 하는. 적폐라고 하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편 가르기를 정부가 하니까 네. 온 나라가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무슨 하다못해 재난지원금 주는 것도 편 가르기를 또 하고 네. 또 뭐 돈 쓰는 것도 예산 쓰는 것도 보면 지금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본인들이 득표를 많이 했다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한 예산 배정이라든지 한번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은 경상도 분들도 그 대통령의 백성이고 그렇죠. 호남 분들도 그 백성, 그 대통령의 백성이고 충청도도 뭐 중부권도 다 그 백성, 그 대통령의 백성이죠. 그런 생각으로 하면 어떻게 평가합니까? 나는 이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어느 특정 정치 세력의 대통령인가?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해요. 요즘처럼 나라가 분열되고 쪼개진 일이 없습니다. 네. 내가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냈던 메시지도 통합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 우리 당이 무슨 개파 논쟁이 많았기 때문에 친박, 친이개파 이걸 다 없애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당 자체도 어려운데 이 안에 뭘 또 쪼개가지고 개파 얘기하느냐. 그 없애자고 그랬고 또 그 당시 마침 이제 당의 분위기도 그걸 또 잘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서 금방 그 개파는 없어졌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이 정당 통합입니다. 소위 우파 대통합. 지금 그때 바른미래당도 나가고 있고 우리 공화당도 나가 있고 뭐 다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다 우리 뿌리는 여기인데 다 이제 하나씩 둘씩 나간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통합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통합론은 사실은 우리 당내의 개파 통합 나가서 제 우파 정당 통합 더 나가서는 국민 통합이 있는 네. 거였어요.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이 정부가 하는 일이 국민들을 완전히 갈갈이 찢어놓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 민주당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악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적폐고. 이래 하니까 여기서도 또 다시 그래 정권 바꿔보자. 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선진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 선진국가답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나는 지금도 통합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안철수 대표가 네. 통합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뭐 이런 것도 참
없다 생각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정당은 국민의 당 거의 그 하나 남아있고 이제 우리 그렇죠. 공화당이 남아있긴 한데 뭐 국회의원이 한 명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거 말고는 거의 이제 다 통합이 됐는데 다시 이제 우리 안철수 대표가 함께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정말 다시 하나 돼서 정권 교체에 힘을 모으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 그 이제 대선 예비 후보이시고 지금 그 여러 가지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이제 탐사일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앞으로 지금 계획하신 일 그리고 뭐 하시고 싶은 말씀 편하게 해주시고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국민의 삶이 지금 많이 무너졌습니다. 경제도 많이 무너졌고 그리고 민생, 국민의 삶도 더 힘들어지셨습니다. 집 한 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땀 흘려 벌어서 집 한 채 마련한 거 갖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보유세 폭탄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 하려고 그러면 또 양도세, 나중에 그 상속을 하면 상속세, 집을 사는 것도 고통, 갖고 있는 것도 고통, 파는 것도 고통인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안보, 지금 이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힘드셔서 그렇게 큰 걱정들을 하시면서도 말을 하실 기회가 없는데 사실 안보도 너무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이런 정말 비정상인 나라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가치도 비정상이 돼버렸어요.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면서 가장 불공정한 행태를 보이고 있고 가장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조국 아내에 대한 판결이 났는데 국민들이 정말 많이 분노하셨죠. 이것까지도 망가졌어. 이런 나라를 정상화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정상적인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꿈은 사실은 그걸 넘어서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초인류 정상 국가를 지향해 왔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비전이 막혀버렸고 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나아가서 우리 나라를 정말 국민들 살기 좋은 나라, 또 사회가 정말 초인류인 나라도 국가적으로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초인류 정상국가,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 정치의 꿈이고 또 개인적인 비전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나라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전 미래통합당 전 대표이신 우리 황교안 대표님 인터뷰했고요. 또 어렵게 또 우리 사모님 같이 자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필요한지 또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갈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